이미 어려울 때는 어려운 문제들 기출북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또 완벽하게 꼼꼼하게 대비해서 잘 볼 수 있어요. 4월 16일에 수익하고 있는데 그래? 내용이나 뭐 이런 것에 도움받을 거 있으면 알려줘. 수익과 내가 뭐 따로 알아서 내가 대비해 주진 않아.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해줄 거니까 그 내용 알려주고. 자, 210번 이제 가봅시다. 출발해 볼게요. 210번. 자, 기억하시고 우리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기 지우고 싶지 않지만 이 공간의 제약상 지울게요. 한 번씩의 풀이법은 비교, 대입, 연결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야. 비교, 대입, 연결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검산식이 나오는 거고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비교, 대입, 연결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210번 한번 읽어볼게요. 210번 자 가봅시다. 210번인데 천천히 따라와. 천천히.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오늘 수업 진짜 집중하면 너희들 실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수학적인 실력이. px가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그럼 일단 검산식을 적어봐야겠지.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몫에 대한 언급이 없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몫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대충 qx라고 때려 박으세요 그냥. 그치? px도 안 알려주고 qx도 안 알려주고 언급도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식, 나누는 식, 나머지 이 자리를 다 채워 넣어야 검산식이 완성이 되는 거니 qx를 써주시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상황인 거야. 여기서 나머지를 원래 얻을 수가 있는데 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거꾸로 나머지를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검산식을 적으면서 계속 느끼고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이거 한 등식인데 그리고 내가 이거 관심 없는데 지금 여기서 P 이런 것들 여기 Q 나와 있으니까 Q 쓰면 안 되겠구나. 여기 밑에 QX라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AX라고 쓰자. QX가 나와 있네요 밑에. 이 문자가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의미가 다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AX는 관심 없고 맨 마지막에 질문이 이제 뭐 PX, QX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이 P와 관련된 놈이고 A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이 결과값 즉 P 마이너스 5가 3이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자체를, 이런 이론 자체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본식에다가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P-5가 3이랑 같다라는 거, 이 자체가 나머지 정리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게. 여기 QX가 있어요. QX. 어떤 QX가 있는데 또다시 방식이야. 얘도 X 플러스 5로 나왔을 때 5로 나왔을 때 몫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죠? 그럼 몫을 그냥 BX라고 할게요. BX. 자, 여기 Q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해가지고 BX라고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얘도 내가 지금 검산식을 성실하게 작성을 한 거죠. 그럼 또다시 느껴보세요. 느낌. 자꾸 느낌이라고 하니까 좀 변태 같나? 그런 느낌이 아니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수학적인 느낌. 여기에서 내가 Q 마이너스 5라는 거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굳이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항등식은 비교, 대입, 연결로 갑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처음 문제니까 내가 다 적어봤지만 우리 여기까지 좀 돼야 돼. 이제 내가 봐봐. 이 첫 번째 줄식은 이제는 안 써도 돼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함수값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어떤 식에다가 x에 뭔가 집어넣은 함수값. 요 함수값과 나머지는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바로 얘를 적을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궁극적으로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함수값이 나머지구나.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에서의 함수값이 나머지구나.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그럼 이것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Q-5가 -1이구나. 그냥 얘를 바로 적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안 되면 하나씩 적고 천천히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나중에는 보자마자 얘 말하는 거구나. 이거 보자마자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질문도 볼게요. 질문도 4px px라는 식을 4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배 qx라는 식을 3배한 다음에 더한 이 복잡하게 생긴 식을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근데 여전히 1차식으로 나눴을 거고 여기 몫을 cx라고 해볼게. 그러면 나머지가 1차로 나눴을 때니까 여기가 0차의 숫자가 들어갈 건데 이놈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것조차도 상황 자체가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잖아.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굳이 복잡하게 검산식을 작성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x자리에 또 -5를 집어넣어 볼게요. 3번 연습한 거야 지금. -5 집어넣으면 4p에 -5 더하기 3배에 q에 -5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싹 날아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박스가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위에서 요거 p-3인 거 구해놨죠? 이게 4 곱하기 3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 곱하기 -1이란 얘기예요. 3 곱하기 -1이란 얘기. 그럼 12 빼기 3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9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오른쪽에다가 풀이를 적어볼 거거든요. 자, 너희들이 추론적으로 가야 되는 그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 문제를 읽고 풀이에는 딱 이렇게만 적혀 있어야 돼요. p-5는 3 바로 적고요. q-5 x 플러스 5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q-5가 -1이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여기에 -5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정답이 되는구나.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4p에 -5 더하기 3q에 -5는 12에다가 -3 뺀 거니까 9고요. 얘가 정답이다. 풀이에 딱 요만큼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당장 못한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연결 짓는 거, 나머지랑 함수값을 연결 짓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괜찮아? 할만하잖아. 솔직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아주 친절하게 연습해야 돼. 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근데 거기 뒤쪽을 먼저 보자. 인수정리 좀 먼저 보고 싶으니까. 자, 거기에 우리 230번 가볼게요. 2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0번이에요. 정리 천천히 하고. 자, 230번 정리하신 분들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x의 세제곱.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그래놓고 거기에 오른쪽에 뭐가 써져 있냐 하면 x-1을 인수로 가질 때, 내가 인수로 갖는다 똑같은 표현 4가지 다 써봤었죠?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것만 얘기해보면 얘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0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검산식을 작성한다고 해보면 얘가 말 그대로 x-1 곱하기 어쩌고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1을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얘를 0을 만드는 값 1, 1을 집어넣으면 0 된다. 다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라는 거지.
근데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하나 더 알려줬죠? x-2도 인수로 간대. 아, 그럼 내가 인수분해가 요 따로 된다라는 거를 이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이걸 적을 수 있는지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자, 봐봐. x-1을 인수,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곱하기로 연결된 식들 중에 x-1이 있고 x-2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거 자체는 또다시 무슨 식이에요? 이 등식은 무슨 식이야? 우리 인수분해, 곱셈공식 다 항등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항등식에 당연히 이 전기하면 똑같이 얘되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본질이 똑같은 식이다. 그러면 또다시 비교, 대입, 연결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랑 b인 거거든? 왜냐면 a랑 b를 알아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를 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랑 b를 구해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 못해요. 왜? 여기를 모르니까 이거 뭐 전개한 다음에 같은 항 같은 차수끼리 뭐 개수 비교 못해요. 차수 비교는 할 수 있겠지. 이거 3차인 거니까 여기가 이건 알 수 있겠다. 여기 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여기도 x 더하기 뭐 어쩌고 꼴이다. 이건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야 1x 세제곱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숫자도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뽑아서 곱했을 때 여기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얘도 이렇게까지 쓸 수는 있어요. 2분의 b. 요것도 내가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태도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들아? 3차로 인수분해 된다 했고 그럼 1차식 하나가 더 곱해져야 되는 건데 최고차항이 1x 세제곱이니까 x 여기도 1x가 와야지 x 세제곱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맨 끝에 숫자가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이거 3개 뽑아서 곱하면 플러스 b가 돼야 돼.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게 2니까 얘가 2분의 b가 돼야 딱 b가 만들어진다. 괜찮아?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랑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몰라도 이 문제는 풀리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여기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험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나는 차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검산식을 작성을 해봤고 우리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은 A랑 B를 구하는 거니까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개 다 한 다음에 뭐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비교보다는 뭐가 더 쉬운 것 같지? 대입이 더 쉬운 것 같죠. 여기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어 보면 얘 1 빼기 4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 플러스 B가 좌변의 결과값이 될 거고 등호는 안 떼질 거고요. 우변은 1 넣었으니까 뭐 돼요? 1 넣었으니까 얘 때문에 이 폭탄 때문에 0 되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야. 나머지 정리이자 인수정리인 거예요. 얘도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놈을 0으로 만드는 값 1, 그 1을 본식에다가 집어넣은 게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 나머지 모든 개념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또 2를 집어넣어 봐도 당연히 우변은 0이 되겠지.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 x-2로 나눠 떨어진다. 2 넣었을 때 0이다. 나머지 0이다. 이 집어넣으면 8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a 더하기 b 얘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a와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이 아래에서 위를 빼볼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보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 2a에서 a를 뺐으니까 더하기 a b는 사라졌고요. 우변 0에서 0 뺐으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5고요. 5 집어넣으면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해지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A랑 B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였어요. 애초에 주인공이 아니었고 이거는 값이 결정되고 밝혀지는 순간 이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A랑 B는 5고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런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가 나왔잖아. 여기서 또 뭐 a, b 어쩌라는 거야가 아니라 구했으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a는 5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하기 5x란 얘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 b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얘가 플러스 2란 얘기고요.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 이 네모 칸에 들어가는 0차 이하의 숫자를 구해보라는 얘기인 건데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꼭 연습을 해야 돼. 검산식 적을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 주어진 공식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나머지 궁금하면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그 결과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다 라고 된 거죠. 4 빼기 10 더하기 2니까 6 빼기 10이어서 마이너스 4.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였다. 정답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바로 치면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QX라고 나와도 되는데 그냥 바로 쳐놓은 거예요. QX라고 놓으실 분들은 놓으시고 얘가 근데 뭐 정확하게 조금만 더 고치하면 X제곱으로 출발하니까 여기도 1X로 출발하는 뭔가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지금 아무래도 너희들이 거의 처음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특강했지만 이 공통수학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있잖아. 너희들 나 특강 때는데 정규 때 또 하고 이제 여기 여름방학 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거든? 왜 계속 똑같은 걸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시험지를 한번 줘볼게. 그러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통수학, 고등수학부터는 한두 번 가지고 절대 안 돼. 적어도 5번, 6번, 7바퀴 이상은 돌아야 그래야 내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좀 차단을 했어요. 내가 2번 하고 왜 자꾸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시험지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수정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고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별거 아닙니다. 항등식에서 대입을 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이 들어가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굳이 검산식을 쓰지 않고도 그 정보를 바로 써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자, 앞으로 돌아가서 216번 보겠습니다. 216번. 216번이 아니라 213번. 213번 볼게요. 213번. 자, 이제는 나머지 정리, 뭐 인수 정리 이런 걸 쓴다기보다는 항등식의 본질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방향으로 가볼게. 자, 213번인데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을 하나 살짝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잘 적어보시고 px 가볼게. 자, px라는 게 있어요. px라는 식이 있는데 뭐로 나눴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검산식은 또다시 적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나누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야. 너희들 이거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중학교 수준인 거죠? 이거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문자로 된 식 봤을 때, 다항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는 게.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 분석의 난이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캐치했으면 바로 인수분해해서 적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태도이고 실력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걸 적는 게 아니라 이게 인수분해 되죠. 우리 마1, 마2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이거 크로스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x제곱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관심 없는 몫에 대한 언급도 없네. 그럼 qx라고 그냥 대충 갖다 막아보시고 나머지가 다 x-1이야. 4x-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첫 번째 검산식입니다. 자, 근데 정보가 하나 더 있어. 또 다시 어떤 또 이상한 놈으로 p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근데 걔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얘를 Q1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Q2라고 하자. 관심 없지만 그래도 다른 몫이 나왔을 테니까 구분만 하자고. 구분만.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머지. 이게 검산식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px라는 또 똑같은 그 식을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인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몫은 또다시 그냥 q3x라고 대충 갖다 막을게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상황 파악 되나요? 검산식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나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맞지?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어차피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굳이 검산식을 쓰지 않고도 P알파가 R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여기는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상위의 개념으로 가볼게. 애초에 이거 지금 전부 다 검산식이고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 그러면 당연히 비교, 대입, 연결 한 번만 더 적어볼까? 비교, 대입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인 거고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 다 따라오는 개념이라는 얘기지. 연결 가볼게요. 비교, 대입, 연결이 건데 내가 어떻게든 이 항등식들을 분석할 건데 비교나 대입이나 연결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보자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P랑 Q1, Q2, Q3 이런 걸 갖춰놨으니까 뭐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나 차수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PX가 2차 곱하기 Q니까 Q의 차수보다는 이만큼 더 높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들어봐? 얘가 만약에 N차식이었으면 얘는 N 플러스 2차식이다. 왜? X가 두 번 더 곱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그게 뭐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여서 자 봐봐. 우리는 항상 비교, 대입, 연결 중에서 어떤 걸 쓸 수 있는가 하시면 너희들은 대입을 해볼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 때문에 대입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 좀 들지 않니? 관심 없는, 알 수도 없는 Q를 날리면서 뭔가 P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을 집어넣을게. 내가 여기 P1, X자리에 1을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이 폭탄 때문에 싹 0으로 날아가는 거고 여기 1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P1이 3이다. 이거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는 아니야. 나머지 정리는 아닌데 그냥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대입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똑같은 생각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 P2에 대한 값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2 집어넣으면 싹 날아가고 8-1이니까 얘가 7이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다 뽑아먹자. 그냥 두 번째 검산식에서도 다 뽑아먹자고. 이거 항등식인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P에 대한 어떤 함수 값 자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싹 날아가고 플러스 1 더하기 3 되는 거니까 얘가 4구나. 괜찮죠? 뭘 집어넣어보고 싶다라는 느낌. P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봤을 때도 얘가 3 더하기 3이니까 6이다. 우리 이렇게 4개의 정보를 뽑아볼 수 있어요. 나 지금 아직 뭘 물어보는지 언급하지도 않았어. 뭐 너희들은 이제 시험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게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얘 신경 쓰지 않고 얘 상관없이 이런 두 개의 검산식을 봤을 때 요런 정보를 빼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다가 뭔가 잠깐 필기를 할 거냐면 33페이지 거기 맨 위쪽에 뭐 얇게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잠깐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것도 맨 위에다가 적어보세요. 우리 예시로 그냥 하나 적을게. 너희들 2차식 어떤 식이? 2차식이래. 우리 이거 언제 연습했냐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 할 때도 내가 사실 수업했던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킬게. 한마디로 이건 중학교 때도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고 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수학 원 자체가 중3 때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더 상위 개념이니까. 2차식, 너희들 2차식을 작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아무나 정보도 안 알려줬어. 아무 정보도 없어. 그냥 2차 다항식이래. 주인공은 x래. 어떻게 불러봐 가빈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오,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2차식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작성을 하려면 만약에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x였다면 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a가 0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여기 최고차항이 진짜로 2차항이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말이 없으면 이건 2차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없어지면 사실상 1차일 수도 있고 뭐 b마저도 0이면 0차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차식을 모델링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게. 2차식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그 2차식의 뼈대를 작성하는 방법인 거야. 근데 얘랑 비교할 게 이제 옆에다 같이 적어놔줄게. x에 대한 2차 이하의 식.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각각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2차 이하의 식이면 x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이다.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0차일 수도 있고 그런 차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아무것도 몰라. 오, 훌륭하네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어차피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3차를 넘어갈 수는 없어. 3차 이상이 될 수는 없으니 최대 차수 2차의 형태를 갖춰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a, b, c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뭐 당연히 여기 개수니까 우리 개수는 다 실수만 쓴다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거죠. 여기가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2차가 되는 거고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니라면 1차일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0이면서 c만 있으면 0차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a랑 b랑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2차도 되고 1차도 되고 0차도 되는 거니까 우리 2차 이하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2차의 뼈다를 쓴 다음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면 된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뭐가 차이점이야? 이게 차이점이라고. 정확하게 2차식이다라고 하면 얘를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고 2차 이하예요 이러면 얘를 안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사실 내가 이거 구체적인 예시를 그냥 2차랑 2차 아닌 거로 들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너네들 3차 이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따라와봐. 3차 한번 연습해볼게. 3차식 써보자. x에 대한 3차식. 3차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똑같아요. 차수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ax 3차 있을 거고요. 뭐 2차 있겠지. 1차 있겠지. 0차 있겠지. 근데 얘가 정확하게 3차이려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a는 0이 아니란 말은 있어야 된다. 얘가 0이 아니어야 3차가 진짜 살아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x에 대한 3차 이하의 식이다라고 한다면 이하식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이 최대 차수의 형태를 본따온 다음에
최대로 차수를 가질 수 있는 게 3차인 거니까 더하기 D를 쓴 다음에 아무런 정보도 안 달면 돼요. 추가적인 조건을 안 걸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기본적으로 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 뽑아놓을 거 다 뽑아놓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px를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여기 나머지는 아까 나머지 정리에서는 여기를 그냥 숫자라고 쓰고 숫자가 나머지 이 R값이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0차 이하여서 숫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2차로 나왔으니까 이 나머지의 차수가 얼마예요? 건우야 얼마야?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몇 차여야 되지? 2차식으로 나왔어. 2차 걸음망이 있어. 어떤 것들이 떨어지지? 가빈아 1차 이하. 어렵니? 건우야 채야 어려워 지금? 이게? 2차 밑으로 그 차수가 더 작은 놈들만 남아있으니까 1차, 0차 이런 것들만 모여있어요. 근데 실제로 1차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냥 숫자만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2차로 나누면 1차 이하 놈들이 있는 거고 3차로 나눴으면 3차 미만, 즉 2차 이하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고 5차로 나눴으면 4차, 3차, 2차, 1차, 0차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니까 4차 이하가 있는 거예요. 4차 이하. 4차이라는 보장은 없어. 2차로 나왔으니까 1차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쉽게 생각해볼까? 우리 저번에 이런 거 했잖아. 아주 간단한 예식 그냥 써볼게. 자, 봐봐. x 세제곱 얘를 x 세제곱 더하기 2를 x 제곱으로 나눴어. 너희들 직접 나눗셈 해보면 이거 몫이 x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2가 될 거야.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차죠. 가능하다고. 1차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 2차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1차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없을 수도 있는 거지. 1차 이하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여기는 1차 이하예요. 진짜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닌데 너희들 언제까지 대답을 못할 건지 한번 지켜보겠어. 1차 이하입니다. 1차 이하. 2차로 나눴어요. 1차 이하가 나머지가 돼야 돼. 100차로 나눴어. 99차 이하가 나머지가 돼야 돼. 1000차로 나눴어. 999차 이하가 나머지가 돼야 돼. 알겠어? 35차로 나눴어. 34차 이하가 나머지가 돼야 돼. 1000번, 10,000번 되뇌이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연습해라. 건우, 채희, 마찬가지 다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뭔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얘를 수업을 하는 거죠. 1차 이하인데 1차 이하하는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1차 이하이고 그냥 1차 이하 한글로 4글자를 적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식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식을 적기 위해서 그 1차 이하라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A랑 B라는 문자를 도입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 A와 B에 꽂히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진짜 이 나머지가 몇 x 더하기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가 볼게. 그럼 이제 내가 A와 B, 또다시 얘는 항등식이야.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게 A하고 B예요. A하고 B.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비교, 말이 안 돼요. PQ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비교합니까? 그런데 A랑 B를 얻어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뭔가 대입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죠? 아까 내가 어떨 때 대입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구하고자 하는 걸 남기면서 관심 없는 걸 지울 수 있는 그런 놈들을 대입해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X자리에 뭘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는 거야. 얘
0 되게 해서 날리고 싶어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싹 날아가고 우리가 설정한 ax 더하기 b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또 2를 집어넣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죠.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p의 2가 싹 없어지고 2a 더하기 b가 되네요. 2a 더하기 b가 될 거야. 자, 근데 이 문제가 풀리니까 딱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겠죠. 여기 위에 네 가지 얻을 수 있던 정보 중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p-1 여기 있네. 여기 요거 4라고 알고 있어. 그 다음에 p2 다 쓰진 않지만 이 두 개를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된 거지. 아, p2가 7이래. 이게 p2가 2a 더하기 b인데 이게 7이래. 이 위에서 얻어놓은 정보랑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p-1이 4라는 거 구해놨잖아. 얘가 4래.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목적은 뭐라고? 지금 마지막 목적은 a, b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마무리가 되겠지. 아래에서 위의 식을 빼보면 3a가 3이에요. a가 1이다. 이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 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가간법 쓰는 거. 이 문자 b 지우려고 빼시면 2a 빼기 빼기 a니까 3a고 7에서 4 빼니까 3이고 3a가 3이니까 a는 1이고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b는 5가 된다. 따라서 1하고 5 이게 답이 아니고 나머지가 궁금한 거고 내가 그 나머지를 수식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ax 더하기 b라고 스스로 모델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 놈의 진짜 모습은 뭐였냐? 1하고 5라는 걸 구했으니까 1x 더하기 5였다는 얘기야. 따라서 답이 x 더하기 5래. x 더하기 5. 그런 문제죠. 213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개념이 조금씩 자꾸 추가가 되는 거지. 항상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등식입니다. 비교, 대입, 연결을 해서 내가 정보를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런 개념도 배웠어요. 우리가 2차로 나눌 때 1차 이하야. 근데 아무것도 안 적으면 수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일반적으로 a, b, c를 써가면서 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지. 3차로 나왔어? a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놓고 a, b, c를 어떻게 구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216번을 갈 건데 216번 뭐였다? 몇 시니? 답은 시간 잘 216번 가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216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많이 쳐놓고 216번은 별표를 좀 많이 쳐놓으세요. 미리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 라이트 셀이라는 건 너희들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집이지 이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 아니야. 처음에 공부할 때 뭐 기본기를 다시는 그런 문제집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도 여기 막 B 플러스 달려있는 거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올 법한 그 정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뭐 다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도 물론 배점이 좀 낮은 문제이긴 하겠지만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기출 문제랑 똑같이 생긴 그런 겁니다. 근데 216번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여기까지 경험을 해야 우리가 진짜 이 항등식이 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216번 가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성실하게 항상 나는 가르치는 거 내가 내 멋대로 이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때는 저렇게 가르치고 절대 안 하지. 항상 일관되게 할 거니까 자, px를 x-1로 근데 이건 좀 바로 써볼까? 이 첫 번째 줄 쭉 밑줄 치고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그럼 px부터 거의 끝에 4까지 밑줄 친 다음에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지 복습하면서 진단해보세요. P1이 4라는 얘기를 준 거예요. 검산식을 이제 작성 안 해봐도 알겠지?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때 나머지? 그거는 함수값이다.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1이니까 P1이 4다를 준 거죠. 뭐? 살짝 불안하니까 하나씩 한 번만 써볼게. 위에 있는 거죠. px는 x-1로 나왔을 때 뭔가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4다.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p1이 4다. 이 얘기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써야 되겠죠. 여기는 내가 뭐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는 없고 검산식을 써야 되는데 p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몫이 뭐 q 써도 되겠죠? q1이라고 해볼게요. q1x 더하기 3x 더하기 4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근데 이 px를 또다시 똑같은 px를 여기 밑에 그냥 등으로 연결해볼까? 똑같은 px를 요번에는 조금 다른 3차식으로 나왔네.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은 또다시 뭔가가 있겠죠. q2x라고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아, 여기네요. 여기를 구하자. 이거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뭐 rx라고 한다면 이때 r3이 얼마겠는가? 뭐 rx를 구한 다음에 거기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걸 계산해 보세요. 그런 얘기인 거죠. 상황 파악은 좀 됐지? 문제를 읽어보면서. 자, 그러면 봐봐.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 좀 길게 갈 거거든. 집중을 잘 해보세요. 집중을. 여기 우리 구해야 되는 이 rx가 다시 한번 번외어 물어볼게. 3차식으로 나왔어. 이 rx는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좋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를 ax 제곱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적지 마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왜 안 되는지 얘기해볼게. 2차식이야, 2차 이하식이야. 그래서 내가 뭐 정보가 없으니까 A, B, C 이렇게 세 개를 쓰면서 설정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내가 R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A랑 B랑 C라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밝혀내야 되고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논리를 잘 생각해보자. 내가 A, B, C 이 세 개의 문자를 결정하려면 관계식, 즉 힌트라고 얘기해볼게. 힌트가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이상 필요해요. 3개 이상. 3개 이상이면 더 좋은 거잖아. 더 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아닌 서로 다른 의미의 3개의 관계식이 필요해. 뭐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고 뭐 A 마이너스 B는 얼마고요. B 플러스 2B는 얼마고요. 뭐 이런 식의 정보가 3개 이상이 있어야 걔네들을 연립하면서 가감법을 쓰면서 A, B, 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를 다 끄집어 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이거예요. P1이 4다. 여기서도 심지어 이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 수 있어요.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좌변은 여기 px예요. 이것도 px인데 p1이라는 게 얘 때문에 싹 날라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랑 B랑 C만 남기게 되겠구나. 근데 심지어 P1이 4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게 4다라는 거구나. 끝.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내가 지금 세뇌시키는 게 아니야. 진짜로 정보가 없어요. 너희들이 해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 이거 뭔데?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근과 계절, 근해 공식 쓰면 할 수 있겠지? 근해 공식 써,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뭐 2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 배웠으니까 써보면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허수, 아직 배우지 않은 허수 나와요, 허수.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것도 엄청 복잡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대입은 아까 말했지만 간결하게 바꿔야 돼. 구하고자 하는 걸 남기면서 관심 없는 걸 지우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설령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너희들이 근해 공식을 써서 안다고 해도 걔를 집어넣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의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왜? PQ도 모르니까 이거 뭐 전개해가지고 차수 비교, 개수 비교 할 수도 없어. ABC에 대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딱 한이야. 그러면 ABC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는 거 가지고 ABC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어. 조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치? 뭐 1, 2도 있을 거고 0, 0, 4도 있을 거고 뭐 무한계가 있겠지. 무한계. 따라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 방법이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내가 봐봐. 비교했어. 대입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안 됐지. 지금 이런 문제가 연결까지 오는 문제야. 내가 얘 이따 문제로 볼 거니까 잠깐 적어놓고 갑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까지 오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랑 대입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잠깐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 19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19라는 자연수. 얘 얼마일까? 18이라고 볼까? 18이 5 같으니까 17이라고 볼게. 17. 1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2예요. 그치? 1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고 몫이 3번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얘를 검산식으로 쓴다면 5 곱하기 3 더하기 2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나머지 2를 잘 넣어봐. 잘. 내가 17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 17을 이번에는 10 더하기 7로 쓸 수가 있겠죠. 10 더하기 7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1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왔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17을 5의 배수와 또 다른 수의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 그 2라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17을 10 더하기 7로 만약에 썼다면 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가 5를 약수로 가지고 있잖아. 지금 5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머지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나머지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이제 RX를 설계를 해볼게. 어려워. 집중해야 돼. 정말 집중해야 돼. 자, P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줬어. 얘가 나머지지. 얘가 나머지. 우리 1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거를 알려준 상황이야. 근데 자, PX를 이번에는 요 놈을 가지고 있는 형태. 즉 이놈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니까 이 식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식을 포함하고 있는, 곱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이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위의 식도 그렇고요. 아래 식도 다 PX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도 PX고 얘도 PX야. 대신에 나누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것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밑에 완성시킬 이 식도 PX인 거니까 얘 자체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가 돼야 돼. 맞아? 첫 번째에서 PX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라는 정보를 줬어. 이 밑에 쓸 식도 PX야. 그러니까 이 식도, 이 핑크색 식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돼야만 해요. 둘 다 같은 PX인 거니까. 근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어디서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을까? 요만큼에서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5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생겨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거고요. 0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 3X 더하기 4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쓰고자 하는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왔어? 근데 나머지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어디서 나왔어? 여기 뒤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뒤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작성할 이 RX에서 3X 더하기 4가 나머지로 나와야 돼. 근데 뭐로 나누고 있을 때? 얘로 나누고 있을 때. 자, 그걸 써볼게 이제.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얘인 그런 식을 이 RX 자리에 써두면 끝인 겁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너희들 검사식 써본다고 생각해봐. 얘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더하기 4예요 라고 해놓으면 이 식 자체가 rx가 얘인 거야. 이 식. 자, 이해됐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 그런 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라고. 여기 근데 뭘 써야 될까? 이것도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자, 이게 몇 차라고? 이게? RX 몇 차라고 했지 아까 보면? 3차로 넣었으니까 이게 몇 차식이라고요? 2차 이하식이에요. 2차식. 나는 지금 검산식의 구조를 잡아놨으니까 여기에 아무거나 써도 돼. 숫자를 써도 되고 뭐 식을 써도 되는 거야. 근데 2차 이하라는 차수에 맞아 떨어지려면 여기가 1차식 이런 게 오면 될까 안 될까? 1차식이 오면 이거 3차 되는 거잖아. 안 되죠? 여기가 숫자가 와야 되고 그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A로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숫자에다가 2차 곱했으니까 이 식의 차수는 2차 이하예요. 왜? A가 0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1차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차 이하라는 걸 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표현한 거지. 아까 중요한 거는 2차 이하의 식을 표현할 때 이 최고차인 척하고 있는 요 놈에다가 아무런 조건 달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일단 2차의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요 A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자 어렵게 왔습니다. 여기 너희들이 RX를 모델링할 때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3x 더하기 4를 더해줍니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미지수를 한 개만 쓰면서 모델링을 한 거죠. 느껴보세요. 이제 결론을 써놨으니까 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라는 건 px의 특징인 거예요. px. 근데 내가 지금 밑에 작성할 것도 px이기 때문에 얘에도 이 특징을 당연히 적용시킬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이놈은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 그러한 형태의 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라는 그 정보와 함께 2차 이하다라는 그 차수 정보까지 결합을 하시면 뭔가 곱해져야 되는 이 목자리에 곱해져야 되는 게 식이 오면 안 되고 숫자가 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숫자가 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연결이라고 표현한 거야. 뭐 이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조금 그 느낌이 와닿지 않을까 해서 연결이라고 한 거고요.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연결? 이제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야. 본질이 똑같은 식. 얘도 px고 얘도 px야. 본질이 똑같은 식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과정. 그래서 아까 내가 그냥 무식하게 이런 표현 안 되나? 무식하게 A, B, C를 썼다면 안 풀렸지만 지금 사실상 A만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A만 쓰면 이제 정보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집어넣을게 다시. 자, 다시 1 집어넣자. 새로운 방식에서 1 집어넣으면 P1이라는 게 싹 날라가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7이에요. 3A 더하기 7인데 그게 맨 처음에 4라고 알려줬으니까 내가 스스로 설정한 이 한 개의 문자, 이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박아주면 우리는 진짜 RX가 이제 뭔지 나온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4니까 플러스 3 얘가 RX였구나 구해진 거지.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0인가 이거? R3은 0이 되겠네요. R3
이랬으면 계산 문제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RX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이 정도가 이제 너희들이 볼 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거야 잘.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보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또 하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어렵지? 어렵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려워요. 근데 이건 자꾸 봐야 돼요. 뭔 소리인지. 17 5로 나눴을 때 지금 이게 내가 나누기 5인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거고 얘는 지금 식이고요. 나누기 x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런 상황에서의 정보를 연결하는 거지. 이 구조 내가 얘를 똑같이 넣은 거야. 똑같이. 봐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러면 5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덧셈으로 이렇게 찢어왔으면 이 3x 더하기 4는 나머지, 이 2라는 나머지는 여기 앞에서 생길 수가 없고요. 여기 뒤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숫자 버전이고 문자 버전인데 당연히 문자 버전이 어렵지. 지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같이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한 이 숫자 예시까지 같이 좀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216페이지에 근처에다가 적어놔. 이것도 적으라고 한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하면 얘도 언젠간 조금씩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1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2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17을 10 더하기 7이라고 썼다면 이 7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머지 2가 발생하는 거고 얘는 5를 가지고 있는 5의 배수인 거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가 2다. 그런 얘기인 거야. 저게 뭐예요? 뭐? 그거 지금 손에 있는 거 왼쪽 이거? 왼쪽 이거? 거기 이게 뭐 그게 그예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 그게 RX에 대한 정보인 거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 검산식을 쓴 거지. 검산식.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얘가 2차 이하여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숫자여야만 이게 2차 이하의 표현이 완성이 되겠지.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좀 나눠줄게요. 자, 이거는 너희들 공통수학 L 파일 하나 준비해서 이제 프린트들이 특강 때랑 다르게 조금씩 더 나갈 거니까 L 파일 만들어서 책 사이에다가 꽂고 다니세요.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만든 거니까. 자, 9시 54분인데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갈 건데 집에서 한번 읽어와 보고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 간단하게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쫄지 마, 얘들아. 봐봐. 거기에 내가 쓴 거 그냥 그거 똑같이 해볼게. 40이랑 38 가지고 있잖아. 자, 지금 내가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거야. 자, 상황 파악을 했지?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궁금한데 봐봐. 너희들 42라는 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 2죠? 몫이 8일 거고 그래서 그걸 검산식으로 써보면 5로 나눴을 때 몫이 8이고요 나머지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검산식이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 내가 5의 배수를 7번 뽑아낸 다음에 5 곱하기 7 더하기 얘가 얼마야? 5, 7, 35 더하기 7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38도 마찬가지로 38도 5로 나눴을 때 얘는 뭐 검산식을 정확하게 적어본다면 7번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3이다. 뭐 아니면 5의 배수를 6번 땡겨놓고요. 6번 빼내고 더하기 8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봐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걸 내가 42 곱하기 38에 5로 나온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를 했을 때 0.1 초반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이 42 곱하기 38을 내가 이거랑 이거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랑 이거로 얘는 5 곱하기 8 더하기 2인 거고 거기다가 5 곱하기 7 더하기 3인 거지. 그치? 괜찮지? 그리고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5 곱하기 8을 한 몸으로 5 곱하기 7을 한 몸으로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5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얘랑 3 곱할 거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2 곱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3이 나올 건데 자 그럼 주제는 이거예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어?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화살표 옆으로 당겨가지고 한 번만 더 적어봐. 일부러 내가 안 적어놨으니까 제목 옆으로 당겨서 필기해볼게 지금. 자, 나머지만 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한다. 풀 센텐스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냥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이 거의 너희들의 수학 인생을 바꿀 거야. 진짜로. 그만큼 중요해요. 나머지만 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한다. 물론 이 나머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너희들 느껴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요 얘기만 할게. 자, 이게 42 곱하기 3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5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 거야? 무조건 여기서 생겨. 여기서 생기는 건데 난 이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42를 5의 배수만큼 최대한 빼면 여기 2가 남아있었잖아? 38도 5의 배수와 5로 묶이지 않는 부분으로 내가 억지로 찢어냈다면 여기 3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요 앞에 5 갖고 있는 놈들끼리 한 거랑 얘네들끼리 곱해진 거랑 이런 것들은 다 5를 한 번이라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5 안 가지고 있는 놈이랑 5 안 가지고 있는 놈끼리 붙어먹은 쪽에서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걸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내가 5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42하고 2하고 역할이 똑같아요. 38하고 3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42하고 2하고 역할이 똑같고 2하고 7하고도 역할이 똑같아요. 38하고 3하고 역할이 똑같고 8하고도 역할이 똑같아요. 즉 38에서 이 나누고 있는 숫자 5잖아? 5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빼거나 더하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끼리는 역할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6이잖아요?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따라서 42 곱하기 38을 직접 곱셈을 안 해봐도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덧셈도 마찬가지지? 덧셈도 38 이렇게 더하면 얘가 5 곱하기 8 더하기 2에다가 빨리 할게 5 곱하기 7 더하기 3이잖아? 이 덧셈 한 거를 5로 나눈 나머지도 어차피 여기서 생길 수가 없어. 여기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그냥 41을 2라고 생각하고 38을 3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둘끼리 여기 덧셈이니까 둘끼리 더한 거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야. 나머지 얼마냐? 2 더하기 3, 5인데 5를 5로 나눈 나머지 0인 거죠. 실제로 이거 42 더하기 38 해봐도 80이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42의 세제곱 곱하기 38 얘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 얘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 42의 세제곱 곱하기 38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42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2라고 생각해도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머지에 미치는 영향은 40이나 2나 똑같아. 38이나 3이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언제? 나머지를 구할 때. 그럼 8 곱하기 3이니까 얘가 실제로 24거든요. 숫자를 낮춰가지고 계산할 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정답은 4가 된다는 얘기야. 24를 5로 나눈 나머지가 4죠. 그래서 4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테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꼼꼼하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도 읽어보시고 숙제는 200 숙제는 적어줄게. 235번까지 235번이랑 프린트 읽어보는 거 그리고 기출북 4회치 이번에 4회치였지? 4회치 다음 초열래